네 박자 종목 시간입니다. 9월에는 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포트에 선점을 해야 될까요? 이분과 종목 이야기 깊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네 박자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저희 시간대 이런 주제로 종목 얘기를 많이 나눴던 느낌이 있어요. 네네. 트리플 호재,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지바이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여러 번 이슈를 잡아주셨던 만큼 이 종목도 그와 분명 연결이 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맞나요? 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트리플 호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지바이오의 자회사들이 전부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지바이오에 여러 가지 지금 재료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나타내 주는 건데. 팜스토리나 옵티팜 이런 게 자회사죠? 네. 팜스토리, 오늘 우리손 FNG. 우리손 FNG 맞아요. 급등하고 있죠. 정다운 급등하고 있죠. 뭐 이런 회사들인데 지금 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수혜주 중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돈육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주예요. 그리고 네. 일본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방사능수 유출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죠. 이러면서 어떤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위축됐을 때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의 어떤 최대 수혜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모두 수혜를 받고 있는 거의 그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지바이오는 지금 그 자체로도 절대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제외하고라도 펀더멘탈 대비해서 절대저평가 상태인데, 우리가 어떤 주도주의 탄생의 조건을 보면 절대저평가 상태에서는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저평가된 종목군들은 많죠. 그렇지만 어떤 시대적 상황의 산물에 의해서 어떤 강력한 이슈와 이게 만났을 때 시장에서 큰 흐름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이지바이오 계열사들이 하나의 큰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큰 상태고, 그래서 자회사들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지바이오는 거의 오른 게 없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방송 보시면서 이 종목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희 대표님과 함께 정다운이라던가 관련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얘기 나눠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또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지바이오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지바이오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바이오, 제약, 의약품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돈육 가격과 연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지바이오 우리말로 하면 쉬워야 되는데 기업 내용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지바이오를 보면 사료에서부터 양돈, 돼지죠, 양계, 닭고기, 그리고 오리, 그리고 이 제품들의 육가공에서부터 동물 진단, 그리고 동물 의약품, 이종장기 같은 동물 생명과학 관련된 분야까지 축산업에 관련돼서는 이지바이오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국내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상장 계열사들을 보면 팜스토리, 배합 사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손 FNG 역시 오늘 뭐 7%, 8% 급등하고 네. 있죠.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양돈 사업과 육가공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마니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닭고기 제품 업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정다운, 오리고기 관련 이러한 회사이고요. 오리 관련 회사이고, 그리고 옵티팜, 또 동물 진단, 동물 의약품, 백신, 그리고 이종장기를 연구하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지금 이지바이오와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계열사들인데 주가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이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이슈와 다 걸려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효과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올해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평가된 상태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 계산해 보면 7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된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는 저평가됐다는 것 자체만 갖고 주가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기업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절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돈육 가격의 상승, 그리고 뭐 일본 방사능 오염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과 만났을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 호재라고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 떡하니 띄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야기 한동안 저희 한참 나누다가 또 네. 잠시 좀 잊고 있었네요. 잠잠해진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전혀 않은 그렇지 것인지. 않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호재 그리고 나머지 호재들까지 쭉 한번 짚어주시면요. 지금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세가 글로벌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죠. 그러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 세계 돼지 생산량의 50%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20%가 영향권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그 시돼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돼지죠. 그러니까 종자에 해당되는 이런 시돼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돈이 줄어들게 되면 단기간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은 그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계열 동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얼마만큼 위험하냐면 제일 처음 발생한 게 이제 2014년도에 에스토니아에서 발생됐는데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농장이 전부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의 85%가 사라져버렸어요. 돼지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농장의 85%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동유럽,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데 베트남은 지금 전체 사육돼지의 베트남도 돼지고기 소비가 많죠. 근데 베트남도 전체 사육돼지의 10%가 지금 살처분됐어요. 10%가 살처분됐다는 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에서 뭐든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든지 이제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의 모돈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이 돈육 가격 부분들은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주로 뭐 샘표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대두 가격이 이제 급락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배합사료의 원료는 대두 100%입니다. 근데 이지바이오 같이 사료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도 또 최대 수혜주이고 세 번째는 뭐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가 지금 뭐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수산물에 우리가 우려감이 생기면 이거의 원산지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수산물을 안 먹게 되죠, 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대체제를 찾는 것이 정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중요한 거는 이 업체는 이지바이오라는 회사는 돼지고기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닭고기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오리고기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다 사료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됐을 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뭐 북한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확산됐을 때 이 동물 백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런데 절대적 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모든 고기를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저희 일상 식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적은 어떨까요? 이런 자회사들의 선전에 더불어서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 추정치도 점점 높아지나요? 네, 오늘은 뭐 리포트들도 나왔지만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육 가격의 상승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들썩였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2분기, 3분기를 관통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극대화될 것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사료의 원료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들도 크게 작용하고요. 네. 그리고 뭐 자회사들의 어떤 지분법 평가액은 자회사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 평가액으로 인한 부분들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기관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최근 근래 며칠인데 외국인도 또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8월 마지막 거래일에 또 강한 매수 유입을 했습니다. 수급도 좀 힘을 받쳐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수급이 좀 약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러한 부분들을 뭐 기관이 놓칠 리가 없겠죠. 지금 살만한 종목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저평가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급속하게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가 근데요. 3개월 동안 차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뭐 7,000원 부근에서 7,000원 훌쩍 넘었다가 뚝 떨어져서 지금 5,000원대까지 네. 와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고개 돌릴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뭐 수급도 맞춰주고 절대적 평가 상태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지금 모멘텀까지 그동안 모멘텀이 없었던 거예요. 이 종목을 굉장히 무겁다는 인식이 많았죠. 예전에 제가 경인양에 말씀드릴 때
평생 5,000원대, 6,000원대로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에 뚫어버렸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로 이지바이오도 지금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저는 일단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도 7,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선이 훼손되면 손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고 1차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이거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뭐 지금 9월이죠. 네. 그러니까 뭐 10월 말 정도 구간까지는 저는 7,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바이오 목표 주가 7,000원으로 잡아주셨어요. 네 박자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강한 확신을 갖고 언급을 주셨는데요. 네, 모든 분야에서 좀 좋은 점수를 주셨고요. 수급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수급도 상당히 좋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한 지난주부터의 흐름 저희 기대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오늘 네 박자 종목 시간 꾸려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